대통령의 뜻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론을 주장해서 큰 파장을 불러왔던 유시민 작가가 어젯밤 9시였습니다. 또 한 번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논리를 폈을까요?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집권 직후부터.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네,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정말 상당히 거칠고 강했었는데요.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친명들이 그동안 벌인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난동도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이 집권 직후부터 기획을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유서 위원님, 네. 어제 발언들을 좀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네. 난동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제가 우선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계속 수위를 높일까?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용어까지 쓰면서까지 대통령을 비난을 할까? 예. 제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을 잘 아는 주진우 기자가 어제 마침 그런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제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시사인 유튜브에 출연해서 주진우 작가가 왜 유시민 씨는 이렇게 할까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작가적 양심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때 열심히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진영의 단합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를 유시민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한다. 유시민식. 네, 그래서 유시민 씨는 계속 하실 것이다. 이분 스타일이 한 번 정하면 자기 논리를 설파하는데 물러섬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어제 유시민 작가가 쓴 그 용어들 하나하나 지금 아까 앵커가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네.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라고 했는데 그 난동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획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 결국은 난동의 주범과 기획자가 대통령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 점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다음에 뉴 이재명 세력. 지금 유시민 작가의 시각에서 이 뉴 이재명 세력이라는 것은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권력에 붙었다 뗐다 하는 아주 정말 정치적으로는 그 자기의 이익만 쫓는 사람들을 뉴 이재명 세력이라고 몰아붙였잖아요. 예. 근데 그 세력의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아주 그 양지만 쫓는 사람의 수장격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다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자헌법상으로. 그다음에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린내까지는 괜찮은데 썩은 내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뭔가 부패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린내에서 더 나아가서 썩은 쪽으로도 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실패론을 이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서 썩을 수도 있다로까지 지금 경고 아닌 경고를 한 건데 예. 이건 결국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좋게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위험 경고를 말하는 거지만 친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건 저주보다도 더한 극한적인 저주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신욱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ABC론에 이어서 재건축 증축론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어물전 비린내론입니다. 그러니까는 부패하기 싫으면은 내 비판, 유시민 작가 나의 비판을 들어라. 이런 말인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좀 전에 신혜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는 대통령을 난동을
기획하고 시작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실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대통령 옆에 있는 친명들이 난동이라고 하면 본인의 지금 이러한 행동은 정당방위입니까? 이런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어물전은 다 썩는 내를 풍기게 되어 있어요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죠? 어물전에 있는 모든 생선이 다 썩었습니까? 그 다 썩지 않게 그 어물전 주인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을까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지금 몇 번째 정계 은퇴하고 정치평론 은퇴한다고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나중에 언제 어느 시점에 또 사과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인 실패를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뭐 그 쓴 약은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은 약은 입에서 쓰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아주 선회해 줄 수 있다고 쳐도 지금처럼 이 뭐 썩는 내를 풍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면 이제는 유시민 작가는 더 이상 건전한 소금의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매우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김진육 대변인 말 듣다 보니까는 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정치하지 말고 작가하시라고 했다, 이 말을 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잠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학 대변인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앞서서 뭐 친명들이 그동안 벌인 난동도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이 집권 직후부터 기획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실체가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하려면 그동안 본인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예. 되잖아요.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냥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의 신빙성도 당연히 우리가 갖기 어렵고요. 저런 걸 근거로 해서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예단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렇게 말씀하시면 문재인 정부 탄생할 때 앞으로 저는 어용지시긴 하겠습니다. 잘못해도 잘못한다고 얘기 안 하고 계속 뭔가 잘 간다고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본인의 자세와 태도를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니까요. 실제 그렇게 했고요. 이재명 정부 탄생하기까지도 실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할까요? 그게 이제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만, 그리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져야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고춧가루 뿌리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건전한 비판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땐 건전함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제는 생방송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예. 녹화해서 편집하고 이게 아니고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어떤 그 발언들이 여과되지 않고 다 지금 공개가 돼서 이렇게 파문이 커지는 건데 그 전체 이제 녹취록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그 발단은 그겁니다. 결국 이제 검찰, 그러니까 여권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요체인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려고 한다.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이 비판의 논리가 시작이 된 거고, 아까 난동이라고 한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지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문조 땡내요? 이거 네. 안 써야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문조 땡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멸칭까지 쓰면서 이른바 이제 친명의 그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이 그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전 정권 내지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기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진보 진영의 구주류 내지는 이제 과거 주류 세력, 거기에 대해서 이 새로운 신명 세력이 아주 그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그다음 멸칭까지 쓰면서 어떻게 보면 뭐 모욕을 주는 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유시민 작가가 보기에는 결국 친명의 난동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듯합니다. 네, 방금 신유섭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거친 공격을 이어가는 걸까? 유시민 작가는요, 검찰 개혁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을 의심하게 된 계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비판하냐.
그러면 몇 년 되면 비판해도 돼요?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임기 5년 대통령인데 아니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꼭 해야 되겠으면 하는 거지. 어떻게 대통령 모르게 또는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나서서 직접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본인은 모호하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한 점을 제가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해서 결국 검찰 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까지 거친 공격을 이어가는 걸까? 김지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이 10월 2일부터 중수청, 기소청으로 나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한 분리시킨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그 지난 1월에 신년 기자회견 하시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이 못 담그냐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대안책을,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안 수사권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으로 극히 일부라도 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남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인처럼 검찰에게 물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검찰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한 나조차도 국민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피해라도 단 일이라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된다. 그것이 대통령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어떤 제도를 없애는 것은 쉽죠. 그러나 그 제도가 가지고 오는 후폭풍이 파장이 크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무책임한 정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검찰 개혁은 이루어졌으니 나머지 작은 뭐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그럼 논의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청와대 입장 나왔잖아요. 빨리 하세요. 빨리 결정 내세요. 그럼 따르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떤 책임이 생겼을 때 그 부분까지 숙고하는 시간은 당에서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절대선이니까 예. 그 절대선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받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그거는 일반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기가 어려운 측면이 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하는 이야기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한 100가지가 있다면 예.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느냐 존치하느냐 여부는 100가지 중에 하나? 그렇죠. 그 하나도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된다고 해서 그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시작한지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이른바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그래서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 지금 사법 리스크 재판 중단돼 있지만 임기 후에 재판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공소 취소 같이 사법 리스크 본인 거 없애버리고 최근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판결 두고 이상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사법 시스템 붕괴하고 또 개헌 통해서 본인이 지금 연임이든 중임이든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면 그것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식의 비판이라면 그거 필연적 실패로 간다라고 동의할 수 있겠는데 보안 수사권을 그냥 존치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 정권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보안 수사권이 뭐가 그렇게 그 국정 전반에서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유시민 작가든 아니면은 과거에 뭐 정치 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속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국정의 성과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한번 그 문제를 되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짧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저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을 보면서 굉장히 거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왜 유시민 작가가 다시 방송을 재개했을까? 민주당이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를 좀 지원 사격하러 나선 거냐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약간 세계관 전쟁 비슷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끊임없이 맞춰가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용기도 필요하죠. 예. 이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촉발제 비슷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십 년 동안 어쨌든 검찰이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빌미로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잡아넣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서 김건희 여사 빼주는 모습을 보고 예. 김학의 전 차관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알아보겠어요. 국민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빼주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이 도대체 어디가 있지?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분은 지금까지 축적이 돼 왔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개혁 이걸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그럼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에서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에 지금 참전을 해서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뭐 어떤 특정인을 지금 밀어주고 있다.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핍박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말을 얹고 계신데 그 부분이 뭔가 당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집권 여당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더 분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그걸 지적하면서 본인이 그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렇죠.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 지점에서는 어쨌든 그런 일정 부분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 인정합니다. 예. 그 맥락에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네. 결국 이제 이번 민주당의 당권 다툼은 결국 다음 총선의 공천권 문제다 이렇게 제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천권 문제라는 건 결국은 지금 여권의 주류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그 신명 세력은 지금 유시민 작가의 시각에서는 그 주류를 교체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중도 세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끌어들여가지고 예. 주류 세력을 교체를 해서 이재명 판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결국 집권의 어떤 체제를 갖다 공고하고 그다음에 다음 정권까지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집권 지지 기반을 넓혀야 되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다. 지금 이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진보 진영 정권의 그 진영에서의 주류를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 그 권력을 누가 갖느냐. 결국 그 권력 다툼의 일환으로 지금 이 싸움이 근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